자,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상상 창의방송의 카이전 장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점점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날씨가 요즘에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좀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 테고, 따뜻한 차 한 잔과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방송 전에 교수님하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코로나 좀 이제 네. 좀 사그라들어야 될 텐데, 이제 또 독감, 이제 감기에 잘 걸리는 이제 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거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늘, 또 창의에 대해서 창의. 얘기 많이 네. 하고 또 미술 작품에 또 견주어서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만큼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을 맞이하여 이제 10월도 네. 다 끝났잖아요. 작가와의 데이트 어때요? 작가와의 데이트. 네. 이거 뭐 저번 주에 이어서 네. 연속 이벤트를. 이벤트. 네, 네? 제가 이벤트 거리입니다. 네, 이벤트 아줌마. 네, 그래서 원래 2주 후에 발표를 또 하시기로 네.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남겨주신 만큼 또 댓글을 또 선정해서 3분을 또 추첨해서 또 그림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조촐하게나마 좀 다과를 준비를 해 놓을 테니, 우리 뭐 항상 또 촬영도 수요일 날 하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어떨까요? 수요일 날 저녁에 네. 뭐 괜찮네. 수요일 날 뭐 6시 정도 되면 네. 대본 업무도 끝냈을 그렇죠. 시간이고 하니까. 네. 뭐 혹시 뭐 일과를 마치고 뭐 7시까지 네. 오셔야 된다든지 뭐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6시나 네. 7시쯤 해서 네. 한번 편하게 추첨을 오시면 해서 뭐 그냥 저하고 네. 창의력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네. 뭐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미술품이 뭔지도 얘기하고 뭐 이러면 좋겠네요. 그죠? 네. 어떻게 당장 다음 주로 다음 주. 어떠세요? 네. 좀 다음 부담스러우신가요?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벤트 발표하면서. 아니, 다음 주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6시 네. 이후라면. 네. 근데 또 저희 교수님하고 단둘이 또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정도 좀 확인을 해보고 네, 다시 공지를 남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날짜는 저희가 밑에 하단에다가 잠시 후에 또 네.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문득 그런 걸 봤어요. 현대미술 혹은 작품에 대해서 보니까 가장 비싼 그림, 그리고 또 가장 비싼 그림 100선에서 가장 많이 이름 들어가 있는 화가가 누굴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딱 봤더니 피카소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죠. 오늘 또 피카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평소에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현대미술 화가들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한 가지 주제나 소재를 그냥 쭉 그려야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몰입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고 사고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세잔드처럼 그냥 주구장창 사과가 썩을 때까지 사과만 그려야 된다. 약간 그 현대미술이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실적인 그림을 네. 아주 기똥차게 그려야지 추상미술이나 아니면 다른 장르의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네. 어느 분이시죠? 네. 댓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이 굉장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초중고 미술 교육이 좀 되게 단편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어때요? 이렇게 막 그냥 외우게 하나요? 아니면 그림을 외운 거보다 일단 많이... 뭐 대학 가는 걸 중요시하니까 그렇죠. 수업 시간을 확 줄여버리고 내용을 확 줄여버리고 또 이제 예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미술이라고 하는 서양 미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때 네. 좀 왜곡돼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렇구나. 이유로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피카소 말씀하셨으니까 피카소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좋아요. 네. 사실 저는 피카소의 팬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관심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것도 오해와 진실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솔직히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작업은 어떤 하나로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입체파, 네. 큐비즘, 요걸로 본다면 그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 울림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이해한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해볼게요. 좋아요. 네. 오늘 피카소와 또 큐비즘, 입체파에 네.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무지함을 또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죠? 우선 피카소의 이제 진실과 오해를 좀 얘기를 하면, 네. 우리 교과서나 뭐 이런 데 보면 항상 정면, 측면 이게 하나로 섞여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중심으로 봐요. 네. 그래서 피카소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카소의 작품은 3만 점 정도 되고, 와우. 그 중에 이제 13,500점 정도가 회화 작품이고, 와. 700점 정도가 이제 조각이랑 도자기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작품은 뭐 스케치라든지 습작이라든지 아니면 행위예술이라든지 뭐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가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분들은 하나만 한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이 3만 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그는 3만 점. 와.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어냈는지를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창의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지하지 네. 않는다. 정체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의 그 어떤 성격을 보면 진화하고 진보하는 성격이 있어요. 창의력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계속 발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명이 발달하는 건 창의력 속에서 발달을 하는 건데, 창의력의 대표격인 이 미술인들이 똑같은 걸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피카소뿐만이 아니라 이 창의력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제 봤던 나무를 오늘 보게 되면 이건 다르다. 그렇죠. 네. 이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 봤던 나무가 아니라 어제 봤던 자동차와 오늘 본 자동차 똑같은 내 차인데 이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그 어제 그린 걸 또 똑같이 오늘 그리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를 계속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고 자체에 모순이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피카소는 3만 점을 그리면서 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게 태동하면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이 화풍들 있잖아요. 실험들,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이때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 미술이 새롭게 막 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작품으로 다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가 중에 로트렉이라고 있어요. 네. 약간 희화적으로 이렇게 그린. 또 그런 사람의 그림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그런 기법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화가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해보고 막 그러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미술이 출발한 게 인상주의잖아요. 네. 인상주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서 이것만 현대미술이 아니다, 이것만 미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프랑스 화가들이 탈인상주의를 이제 실천을 해나가요. 뭐 그걸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걸 실천해 나가면서 다양한 또 이즘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의 화가예요, 피카소가. 그래서 피카소는 별의 별 작업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브라크라고 하는 네.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요. 브라크. 브라크가 먼저 종합적 입체주의라고 하는 방향성을 설정을 해놓고 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또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것, 특히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원화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해볼래? 뭐 이렇게 제안을 해요, 피카소한테.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그 작업을. 우리도 치면 제가 브라크네요, 그죠? 네. 둘이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 같이 연구하던 시기에 작품을 보게 되면 누가 브라크고 어떤 작품이 피카소의 작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거의 유사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린 그림이 교수님과 어떤 게 누가 그린 건지 모를 정도로의 실력이 된다면. 거의 흡사할 정도로 그려낸 그림을 이렇게 같이 연구를 막 해요, 심도 있게.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생길 수 있는, 대중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죠.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화가들도 그 대중적인 선호도를 좀 고려를 하는지 작품을 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가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을 좀 그리지 않나, 약간의 고집도 좀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 보통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한때 그림 그렸을 때 제가 이렇게 꽂히는 것만 막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 대중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하나 봐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하고 조금 맥이 다른데 좀 다른, 너무 또 빠져나갔나? 네. 아니, 그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들이 더 개선될 수 있게, 더 좋아질 수 있게, 또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칙을 만들어내죠. 법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장으로, 언어로 정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는 브라크의 업적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야지. 맞아요. 아니, 제가 한국말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한국말로 막 뭐 현대미술은 말이야 뭐 설명해봐야 아무리 힘줘서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도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확 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은 네. 아주 굿인데. 제가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맥을 끊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창의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숭고하고 훌륭한 일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또 만들어내고 또 알리고 네. 보급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작가는 두 개의 책임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어떤 삶, 또 이제 크게 보면 문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런 어떤 원리나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규명하고 뭐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의 책임이고, 네. 두 번째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책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카소는 후자 쪽이 아주 발달된 그런 작가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얘기는 그거고, 뭐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면, 그래서 브라크는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송을 받아요. 네. 브라크는 이제 뭐 회화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카소는, 원래 태생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대부분 거주를 했지만, 사회주의자,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네, 프랑스에서 이제 조금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하여간, 브라크하고 피카소를 볼 때,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는 피카소가 네. 훨씬 더 있죠. 높죠. 네. 네. 그리고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울림을 준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구글에서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죠. 네.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현대미술의 오해와 진실과 오해를 본다면 작가가 하나만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거고, 또 이제 사실적인 거를 잘 그리는 사람이 추상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오해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피카소를 모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네. 그러니까 피카소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과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 학습을 할 때 이 고전적인 것으로 학습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변하고 이 사회적 현상, 환경이 변하니까 사고가 이제 변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술에서 뭐 어떤 작가 생활을 한다. 대생 아예 할 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이 화분, 이 이파리를 전혀 못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네모로 그린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작업하는 그 작가들 중에는 그 근본적인 출신이 의사, 네. 뭐 음악가, 또 무슨 뭐 철학가. 네, 맞아요. 철학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작가로 활동을 해요. 작품도 좋아요. 심지어.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는 근본이 없어. 이렇게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현대미술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순서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미술의 가치를 설명을 하면서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우주의 원리를 근원적인 데에서부터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무슨 뭐 꼭 어떤 사물의 형태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은 굳이 그 등식으로 작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새롭게 봤으면 좋겠고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진화하고 진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내일. 네. 네. 그리고 또 먼 미래가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속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아까 정지되어 있지 않고 정체되지 않은 것. 네. 갑자기 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진보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너무 말씀 잘 들었고 다음번에 그 피카소의 또 큐비즘 입체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럴까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네. 피카소를 한번 해부를 해보죠. 좋아요. 네,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한번 기대해봐 주시고요.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